네, 그럼 이제 저희들 뉴저지 장로교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선 제가 우리 일남 선교회장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장로교회 제1남성교회장 천동학 집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여러 기자님들과 또 저희 교회를 살아가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세워진 지 벌써 창립된 지 51주년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동안에 저희 하나님과 또한 여러 모든 성도들이 노력에 의하여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또 이 상황들이 사실 문제는 작게는 저희 교회의 문제지만 좀 더 생각해보고 넓게 생각하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비주에 있는 아니면 전 교회의 어떤 또한 문제점이라고 또 생각이 들기에 이렇게 또 여러 기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 또 이런 청사장에 저희가 또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팔탁교회와 예담원이 두 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와중에 특히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재정에 대한 어떤 재직회라든가 아니 또한 담임사가 약속한 재심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 갖게 됐습니다. 자세한 보도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저희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 문태 장로님의 회장을 내신 박병태 장로님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님이신 김한옥 장로님도 참석해 주셨고 잠깐 박병태 장님은 문태 장로 회장님이시고요. 저희 부회장님이 김한옥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일어나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족분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 저희 또 제1여성회장이신 신권사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권사님들 다 일어나 권사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를 감사드리고 꼭 이 문제가 저희 교회이지만 다시 한번 전시되어 있는 교회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십니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 네. 기자분들 좀 소개시켜주세요. 그냥 안 해도 되네, 기자분들. 그래도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소개시켜 주십니다. 제가 원장이었어요. 복음뉴스의 김동훈 목사입니다. 우리 뉴욕 교계 언론조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우리 아멘네트 이종철 대표님. 그다음에 페이 굿뉴스의 문영호 목사님. 카이로스 타임스의 유원정 대표님. 굿TV 뉴욕의 한은경 대표님. 뉴욕 한국일보의 이종희 대표님. 다시 한번 참석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보도자료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오영석 집사님. 우리 여기는 일남선교회장 천동학 집사님, 일남선교회장. 그리고요. 네. 다음 저 보도자료 첫 번째 하실 분은 오영덕 안수 집사님. 네, 여기는 제2남성교회 회장님이십니다. 이영호 씨. 예, 나중에 저희들이 골라서 이메일을 구체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보도 자료를 대독할 오영덕 안수 집사입니다. 편의상 제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소속 뉴저지 장로교회는 1972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7대 목사가 시무에 오면서 북부 뉴저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와 오클랜드에 각각 예배당을 갖추어 많은 한인 신자들이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터전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뉴저지 장로교회 홈페이지 내에 교회 발자취라는 항목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현재 시무 중인 김도환 목사를 비롯하여 4인 시무 장로가 속한 당회가 교회 내규에 반하는 행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거지기 시작한 갈등으로 인해서 교인들 사이에서 반목과 불신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10월 29일 담임 목사 분립 개척교회 지원을 위한 재직회를 당회가 개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성도 폭행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하였고 재직회가 파행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든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당회가 스스로 제정한 내규를 지키도록 하여 질서를 찾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해결법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통하여 뉴저지 장로교회 실상을 한인 교계뿐만 아니라 교민사회에 널리 알려서 뉴저지 장로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인 교회들 모두 더 큰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10월 29일 오후 1시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개최된 재직회에는 오랜만에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재직회에 김도환 목사 사임 및 분립 개척교회 지원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본교회 사역을 중단하고 따로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겠다면서 50만 불 일시 지급안에 대하여 재직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뉴저지 장로교회는 2022년도 재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3년도 예산 보고서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난 1년 이상 감사 및 재정 보고를 하지 않고 있던 그 시점에서 갑자기 50만 불 일시불 지급건에 찬반을 묻겠다는 것인데 재직들은 그동안 교회 재정에 대한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 보고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회에서 파견된 대리 당회장 조인목 목사는 재직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투표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미 대리 당회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시큐리티, 즉 사찰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재직들을 막아섰고 그 와중에 이모 안수 집사를 심하게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폭행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녹화되어서 현재 경찰 리포트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 폭행 사태가 발생하자 여러 재직들이 대리 당회장에게 재직회를 일단 중지하도록 건의하였으나 대리 당회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사고 후 경찰은 재직회를 강제 해산시킴으로써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시큐리티에 의해 재직이 폭행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연합선교회가 11월 6일자로 노회장과 노회 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둘째로 2022년 봄 당회가 내규에 규정된 매 7년마다 담임 목사 재신임 선고 조항을 삭제하고 70세까지 심우하겠다는 것과 시무장로의 6년 담임 심우 1년 안식년 제도를 폐지하고 70세까지 심우하도록 하는 헌법을 따르겠다 하는 결정이 알려지면서부터 교인들 사이에서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 간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2년 7월 24일 예결산 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개최되었는데 예산 항목 중 법률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더 큰 문제는 갑자기 기타 안건으로 제출된 소송 합의금 및 초대형 LED 설치에 대해서 교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임 목사가 일방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년도 2월금을 사용하겠다라고 통과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직들의 큰 반발로 인해 정회가 선포되고 다음 주 다시 재직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7월 31일 2주째 연속 개최된 재직회는 최대 논쟁 아닌 소송 합의금 지급 및 변호사 법률 지급 비용 지급을 위한 전년 2월금 사용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여 커다란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날도 재직들의 큰 반발이 있었지만 재직회장인 담임 목사가 투표를 강행했고 투표한 결과 참여 인원보다 3표가 더 나온 것이 화근이 되어서 재직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는 불법적인 투표 상황을 지적하며 무효를 요구하는 재직들을 향해 총회에서도 이 정도 차이 나는 표차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면서 개표를 위한 거수 투표를 강행하였지만 다행히 반대에 부딪히면서 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인들은 더욱 큰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앞에 언급된 소송 합의금과 관련된 소송 사건은 2018년 발생한 청년부 반주자 차별 문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담임 목사, 청년부 목사 등이 피소되었으며 이러한 피소된 사실을 교인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자 변호사 비용 지출이 표면화되면서 재직들이 따져 물었고 할 수 없이 소송당한 내용이 언급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면서 진행되었던 소송건이었는데 2022년 7월 설상가상으로 재판을 하루 앞두고 담임 목사는 재직회의의 동의 없이 합의금이 15만 불이나 되는 합의서에 독단적으로 사인을 하면서 불법 지출권으로 가뜩이나 화난 재직들에게 기름을 붓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이후 담임 목사는 재직 단톡방을 개설해서 내규에 따른 합법적 재정 지출 및 재정 공개를 요구하는 재직들 그리고 목사 지지자들 간에 의도적인 분란을 만들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을 가져왔으며 교인들 간의 분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2022년 10월 첫 주에 당회가 소집한 재직회에서는 지난 재직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소송 합의금 15만 불을 지출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지만 재직회의 큰 반발로 결국 중도에 폐허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정 공개를 원하는 교인들이 여러 차례 공개 요청서를 당회에 보냈지만 번번이 무시를 당하자 교인 21명이 재직회장인
안도환 목사와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를 상대로 재정공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내규에도 명시되어 있는 교인들의 당연한 권리인 재정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담임 목사는 회사 회계장부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교회 재정 역시 아무한테나 공개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를 2명이나 고용하여서 방어를 계속하고 있어서 양측 모두가 쓰지 않아도 될 상당한 금액의 법률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직회원들의 정당한 재정공개 요청에 가장 앞장서서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재직회장인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결국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비영리 단체로 분류되어 온갖 혜택을 받고 있는 바 사회의 여타 단체들보다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그렇듯이 교민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고생으로 지난 세월을 지켜왔으며,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생활고 가운데서도 정성껏 바친 헌금을 재직회의 동의 없이 당의 마음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지출하면서 재정공개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형태는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인 교회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매 7년마다 담임 목사 재신임 선거를 실시한다는 선거 규정에 따라 2016년 실시된 제1차 재신임 투표에서 88%의 높은 투표율을 얻어 재신임 바 되었지만, 올해 9월에 2차 재신임 투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기 때문에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목회 재신임 선거 제도를 제정한 후 담임 목사는 교인들에게 7년에 한 번씩 목회에 대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목회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평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지와 약속은 저 멀리 내팽개쳐진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제정한 담임 목사 임기제를 당회가 만장일치로 폐지 결정했다고 하면서 당회가 결정한 것이지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궤변에 가까운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재신임 투표 실시 여부는 담임 목사의 신앙적 양심과 교회가 정한 내규를 수호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중대한 시험대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차적으로 보도자료를 의원국 집사님이 발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때 폭행 사건 및 여러 기타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이남 선교회장님이신 이영훈 집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남 선교회장 이형훈 집사입니다. 제 이름은요, 뒤에 여기 두 번째 자료 보시면 여기 사건 개요하고 보도자료 2 여기에 보시면은요, 제 이름하고 뒤에 이제 제가 보낸 공문들하고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는 당일 폭행 당사자였고요. 그거는 우선 우선 앞에 사건 개요하고 전체적으로 진행이 끝난 다음에 폭행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사건 계획을 보시면은요, 저희들 교회가 문제가 된 걸 보면은 저희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1번 보시면 뉴저지 헌법에 교회 같은 안-프로핏 조직은 멤버 즉 교인 재정관리 서류를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이건 뉴저지 헌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저지 장로교회 교회 재정 제1장 총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제3조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교인들이 재정 관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에
관련된 각종 증빙 서류 및 기록, 수시로 열람 공시를 둔다. 이게 저희들 교회 내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이제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을 보시면요, 이번에 그동안 저희들이 21년도에 재정 보고서 및 감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요거를 공문 요청 및 5, 6월 당회록 열람 신청 일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요거에 대해서 2022년입니다. 2022년 7월 10일 날 김도환 목사님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답변이 아까 우리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요구를 하면은 무슨 이 집사님도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 회사를 공개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이메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저희들이 그럼 당회록을 좀 열람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 보내잖아요, 이메일로. 그러면은 김 목사님이 답변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 집사님 개인 일기장을 공개합니까? 이런 식으로 궤변을 떨어갖고 저희들한테 이메일 보낸 게 저희들이 증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님들한테 하나하나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7월에 여러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재직회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되었냐면은 이 보도자료 일본에 나왔다시피, 저희들, 금액 돈제 2월 금액이 있습니다. 2월 금액이 있는데, 2월 금액에 대해서, 위에 자료를 먼저 제가 이건 곧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네. 우선 날짜 먼저 하고요. 그 재정 자료에 대해서 8월 4일 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는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 1, 뒤에 보도자료 보시면은 문서 번호 해갖고 공문 8월 3일 2022년 해갖고 금액하고 얼마까지 해서 담임 목사하고 당회장 개념 목사에서 보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2 해갖고 9월 3일 날 똑같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우리한테 보낸 근거로 해서 9월 이렇게 보내서 요청을 했지만 담임 목사님은 처음에는 거부, 두 번째도 거부, 세 번째는 무시.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우리 그럼 무슨 교회니까 그냥 우리가 바로 그냥 법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변호사를 통해서 레터를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돼갖고 사본 사항이 10월 27일 날 김앤초이 림 변호사를 통한 뉴저지 재정 서류 요청을 하는 레터를 보냈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앉으세요. 잠깐 보냈고요. 저희들이 10월 27일 날 그렇게 보냈는데도 무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보냈어요. 서류를 좀 보내달라, 보여주십시오. 공문을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아까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와 무시해서 저희들이 최종 안 되겠다. 그래서 7월에 시작한 내용이 11월 23일 날 뉴저지 헨켄색 법원에 뉴저지 장로교회 재정 가처분 공개 소송을 제출하게 된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지난번 10월 29일 날 보도자료 2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 분립 개척한다는 얘기가 지지난주 이제 2주 전에 갑자기 나온 거예요. 갑자기. 원래는 아까 우리 보도자료 이래서 우리 오 집사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재신임 투표를 해야 되는데 선거를 하겠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자기 10월 29일 날 교회 목사 사임과 교회 분립 개척이라는 얘기로 갑자기 재집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 전에 1년 6개월 동안에 저희가 그렇게 재정보고를 요구를 했거든요. 재정보고를 해주세요. 재정보고를 해주세요. 재신임 투표를 해주세요. 그렇게 수많은 내용을 보냈을 때는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10월 29일 날 이 50만 불 분립개척이라는 안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이 많이 놀랐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그 50만 불의 실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내용은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저는 몰라요. 당의 장로들한테 맡겼으니까 장로들하고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럼 당의 장로들은 전면에 안 나와요. 숨어서 있어요, 계속. 항상 얘기 목사님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카톡을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김도환 목사님 그 카톡 11월 8일 카톡 내용 세부 자료 1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김도환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김도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 재정을 영으로 만들고 탈탈 털어간다는 오해에 대하여 다음으로 현재 교회 캐시 플로우는 70만 불이 넘습니다. 목사님은 자기는 관여한다고 전혀 안 하거든요. 항상 자기는 모르니까 당연히 장로들한테 이름했으니까 자기는 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우리 이 자료는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김성인 집사님에게 보낸 자료, 카톡으로 보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저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캐시플로우가 70만 불이 넘습니다. 50만 불을 지출해도 20만 불 이상이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2개의 예배당과 2개의 사택, 2천만 불에 가까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50만 불을 지출한다고 재정이 영이 되지 않으며 탈탈 털어간다는 표현도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제가 이 표현을 썼다고 해서 교회 재정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지정헌금 50만 불을 유용한다는 오해에 대해요. 안 장로님인데 안 장로님은 재정 장로입니다, 현재. 근데 재정 장로가 2년 동안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 교회에 이렇게 2년 동안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안 장로님은 물론 이제 이 안 장로님은 목사님 대변인입니다. 목사님 뒤에서 다 준비해갖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둘이. 지정 헌금을 유용하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30만 불은 전년도 2월금입니다. 15만 불은 묘지 판매 대금입니다. 이상 45만 불은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니 재직회가 결의만 하면 지극히 합법적인 지출입니다. 나머지 5만 불은 변호사비로 들어온 지정 헌금 중 남아있는 금액에서 쓰자는 아닌데 추가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 한 나갈 이유가 없으니 다음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무작정 묵혀두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지정 헌금은 과거에도 몇 년씩 쌓이면 헌금자가 명확한 경우 헌금자의 의견을 물어서 명확지 않거나 소액이어서 일일이 묻지 못해서 재직회의 허락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재직회에 올려서 용도 변경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어디 헌금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30만 불과 50만 불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그 앞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이요. 보도자료 2 내용입니다. 첫 번째, 30만 불은 전년도 2월금입니다. 여기는 세부 자료 좀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2021년도 8월 공문하고 9월 공문입니다. 첫 번째는 21년도에 이 PPP 이 PPP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2021년도에 저희들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재정 보고를 한 거예요. 몇 년 만에. 근데 재정 보고가 다 끝나고 갑자기 목사님이 47만 1,000불이라는 2월금을 안건을 상정하신 거예요. 재직회를 다 끝났는데 2월금이라는 안건 47만 그 내용은 9월자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2월금 47만 1,000불이라는 이 재직회 안건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었어요. 47만 불이라는 돈이 보통 여기 이제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교회는 연말이 되면 제로 밸런스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웠다가도 연말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소비합니다. 그리고 제로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교회가 정상입니다. 근데 갑자기 49만 1,000불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재직회 안건을 올리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무조건 세부 내용을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 세부 내용의 안건에는
15만 불은 변호사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LED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LED가 뭐냐면은 우리 브로드웨이 맨하탄 브로드웨이 가시면 LED 뭐 무슨 BTS 오면 막 휘황찬란하게 그냥 그걸 하는 거 그러시죠? 그거를 나머지 금액을 저희 오클랜드 성전이 거의 한 600만 불, 700만 불에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걸 다 설치하겠대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들이 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손을 들고 발표를 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이 교회 성전이 600만 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성전하고요. 이 미주에서 이만한 성전을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600만 불이 아니라 700만 불로 공사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30만 불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30만 불이 아니라 49만 불에 대한 금액을 요구를 한 게 아까 얘기했던 공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공문 첫 번째를 보시면은 8월 3일자 공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021년도 재정 결산 중에서 수입 결산 내용에서 13번 기타 수익을 보면 1, 4분기에 13만 3,918.99원 PPP 금액, 3, 4분기 6만 4,058.24 이하시 금액에 대한 세부 자료가 있길래 요거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2월 부분에 나온 금액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이상한 거는 2021년도 결산 보고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코로나를 끝났는데도 2월금이 30만 불이라는 돈이 30만 불이 넘게 남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PPP를 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은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왜냐면 2월금이 궁금하니까.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1차, 2차, 3차 다 무시하고 법적인 소송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PPP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목사님 30만 불은 2월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2월금에 대한 그 첫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0만 불은 전년도 2월금입니다. 해서 2021년, 21년 해서 저희 교회가 39만 5,954.46전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을 보면 더 황당한 게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이에요. 저희 뉴저지 장로교회는 정부에다가 텍스 보고를 하는 분이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뭐 뉴저지 장로교회가 뉴저지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한 목사님, 부목사님 해갖고 한 15명 정도 텍스 보고를 해요. 근데 이 사이트가 있어요. 공식 사이트가 어느 교회가 누가 개인이 정부에 PPP를 얼마나 신청하는 공개된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저희들이 한 3, 4개월 전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봤더니 저희 교회가 34명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34명을 어떻게 신청을 했냐 봤더니 여름학교에 아르바이트 학생들 숫자까지 포함을 시켜갖고 2021년, 22년도 34명 해서 신청해갖고 탕감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돈이 지금 30만 불이라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요. 저희들이 설마 이거를 누가 했을까? 왜냐면 21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고요. 아무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잘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걸 누가 했을까 봤더니 교회 공식적인 회계사가 있어요. 저희들 우리 김동호 안수집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또 보통 재정 장로 이제 안병구 장로예요. 아까 그 두 사람. 근데 21년도, 22년도도 이 사람이 작성을 같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저희들이 더 놀란 사항은 김도원 목사님이 사인했다는 사실이 은행서류에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거기 김도원 목사님 사인이 세 사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왜 돈이 49만 불, 1000불이 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던 거예요. 이거를 밝히는 순간에 PPP 금액이 이 사기를 쳐갖고 드러났다는 금액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밝힐 수가 없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알다시피 1차, 2차, 3차 서류를 보내고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고 지금 재정 가처분이 돼갖고 1년까지 넘게 했는데 변호사를 2명을 대면서 교회 돈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이 30만 불이 된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3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부에서 문서를 사기쳐갖고 받은 돈을 30만 불을 털어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은 이 금액은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얘기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불법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정부에 돌려줘야 된다고 우리 내부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30만 불을 털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15만 불, 15만 불은 묘지 판매 대금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기 묘지 판매 대금이 보면은 저희들이 뉴저지 장로교회가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51년 되다 보니까 연로된 분이 많이 계세요. 몇백 명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5년 전부터 도네이션으로 시작을 해갖고 돈을 묘지 대금을 만들어갖고 우리 어려운 우리 교인분들한테 쓰려고 됐던 15만 불을 남겨놓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챙겨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 30만 불과 15만 불을 써내면서 이걸 챙겨가겠다? 그리고 또 5만 불. 5만 불을 보시면은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그 답변에 나머지 5만 불을 변호사로 들어온 지정헌금 중에서 나머지고 또 추가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 한 나갈 이유가 없으니 무적정 묵혀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저희가 1차 소송에 저희들도 몰랐을 때 김도환 목사님이 혼자서 다 사인하고 혼자서 다 끝낸 금액이 15만 불이라는 1차 소송 패소 금액을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저희들 다 갖고 있으면 모든 자료와 근거가 저희들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30만 불이 15만 불이고 또 15만 불이 뭐냐면은 변호사 피로 15만 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0만 불이라는 금이 저희들도 모르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따지려고 해달라 그랬는데 계속 여지껏 재직회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 5만 불에는 저희 교회에게 지정헌금, 세계 선교지에 흩어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후원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IT에 지금 2만 불이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도 1년간은 묵히고 있어요. 그걸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아까 소송이 들어오면은 준비 중이라 그랬는데 C에 보시면은 아까 1차 소송의 패소 금액이 30만 불인데 김도환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은 주보에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송량이 마치 교회를 상대로 뜯어냈다 이렇게 교회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뉴스엔조에 계신 우리 편집장님한테 먼저 그 뉴스 제보를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한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분한테 먼저 제보를 하셔갖고 제보가 뜬 걸 보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알게 된 내용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소송하고 1차 소송에서 교회 주보를 통하고 우리 뉴스엔 기자를 통해서 한 거를 송량이 알았어요. 송량이 알아갖고 현재 2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요거는 보갱 카운트 코트에 다 돼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자료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50만 불이 정확히 명확하게 돼 있는데 2월금 30만 불,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45만 불에 대한 자금은 재직계 승인만 하면 지극히 합법적인 지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김도환 목사님이 진짜 목사인지 사건인지 저희들이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고요. 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PPP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US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오피스로 인스펙터 제너럴 한 라인까지 해갖고 저희들이 벌써 9월 5일날 자료를 준비해놨어요. 모든 자료를. 여기에 보면은 법적인 사항들, 그리고 김도환 목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금액이 왜 돈이 어디서 나온 얘기들, 이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 내부에서 때가 되면은 이건 정부에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자료예요. 이건 저희들이 기자님들한테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US 정부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30만 불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사기를 친 돈이기 때문에 이건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에서 이것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김도원 목사님은 10월 29일 날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재신임을 무시하고 교회 분립개척이라는 50만 불이라는 돈을 갖고 지난주에 10월 29일 날 지지난주에 재직회를 열은 거예요. 한 번도 재직회를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 문서를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저희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메일로 보내고 우리 일남선교회장님, 이남선교회장 그리고 이 명의로 보냈어요. 저희들이 참고로 한 번 또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왜 일남선교회장이고 이남선교회장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저희들이 작년에 김도환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재직회 때에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제시했더니 김도환 목사님이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재직에서 다 아웃시켜버렸어요. 다 아웃시켜버리고 저도 제가 우리 교회 구역 모임 성김이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냥 구역 모임을 다 빼버려갖고 아무런 타이틀을 교회에서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25년 동안 봉사를 하고 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저희들한테도 모르게 당회에서 그렇게 해갖고 그냥 주부에 내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선교회는 목사님이 관할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뽑는 거 아시죠? 교회 자체적으로 교인들이 뽑아서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교회를 상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남선교회장, 이남선교회장 이름으로 저희들이 노회도 보내고 목사님한테도 보내고 교인들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계 폭행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폭행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폭행 사건을 하는 재직회 그 자체도 사실은 대리 당회장이라고 조인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주보를 보고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회 서기한테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당회 서기가 몰라요. 대리 당회장이라는 조인묵 목사님이라는 오는 거라서 당회장이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김도환 목사가 다이렉트리 대리 당회장을 컨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일남선교회장님이 아까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은 일에 보면은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노회에 보냈습니다. 이때 노회 목사님께서는 노회 서기회께서 답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한 게 맞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교회 대 노회니까 조직 대 조직이니까 반드시 서류 대 서류. 저도 선교회에서 교회로 보내는데 공문을 통해서 보내는데 이 정도로 보내는데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노회로 보내는데 서류도 없이 보냈을까 해갖고 저희들이 서류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당의 교류사항이 있으니까 당의 교류사항을 가지고 노회로 보낸 근거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은 잠깐 설명. 전화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공문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전화를 했는데 임시당회장이 있고 대리당회장이 있는데 임시당회장은 노회를 통해서 자치 회의를 통해서 파견할 수 있고 대리당회장은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요청에 의해서 그거를 요청을 허락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누가 요청한 거는 어차피 또 노회가 그런 우리 상황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서 그래도 그 좋은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그것만 해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회의하는데 좋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노 회장님한테 알려드리겠다고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답변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노회에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회를 상대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 교회 상황에 대해서 요구할 내용이고요. 그거는 진행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인묵 목사라는 대리 당회장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저희 노회 문제 때문에 노회에서 조사위원회가 왔었어요. 벌써 작년에 와갖고 여기 기자분들 계시겠지만 저희들 얘기만 안 듣잖아요. 그쪽 목사님 측 얘기도 듣고 교회 얘기도 듣잖아요. 근데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두 가지를 다 들어갔고 그 보고서를 만든 거를 저희들한테 보내줬어요. 똑같이. 근데 거기에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뉴저지 장로교회가 올해 신임 목사 재신임 목사 재신임 투표가 있으니까 거기서 결론이 나서 좋은 해결을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이메일로 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보고서라고 왔는데 갑자기 대리 당회자는 조인묵 목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너무 황당하죠. 네? 도회에서 그렇게 조사 보고서에서는 나중에 하라 그래 놓고 와서 갑자기 분립개청이라고 50만 불을 들고 왔는데 그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남 선교회장이고 제가 계속 이런 자료들 저는 이제 말로 안 해요. 왜냐면 말은 근거가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내드린 것도 그동안 모든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앞으로 보내줄 자료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통해서 계속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저는 주요 인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갑자기 10월 29일 날 제식회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리 족복으로 말하면 덩치라 그랬죠. 덩치들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도자료에도 나왔는데 분위기를 잡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절로 가세요. 조용히 해. 우리 권사님들도 느끼신 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길래 우리 권사님 좀 제가 얘기하면 다 그러니까 증인 좀 해주세요. 같이 한번 주세요. 우리 김재현 집사님 여성교회 제가 뒤쪽에 좀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이 서 있고 계속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앉으시라고 그러고 쓰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계속 그분들을 제지를 하면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문을. 그러는 찰나에 한 번 더 나가시는 중에 그분들 서 있는 분들 몇 분이 집사님을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가셨어요. 나가시고 거기에 제일 또 우리 교회에 재직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집사님을 목을 갑자기 이렇게 두르고 오른손으로 갑자기 때렸어요. 여기를 팡팡 때렸어요. 그거를 저는 다 봤어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이렇게 말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뿌리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굴에 상처가 났겠죠? 저는 그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남편이 튀어나가서 빨리 폴리스에 전화를 해라. 같이 있는 집사님한테 폴리스에 전화해라 일단.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폴리스가 한 5분, 10분 정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제 집사님이 나가셔서 거기서 보신 또 그 앞쪽으로 또 보신 분들도 계시고 밖에 계신 분들이 아마 증언도 하시고 가서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집사님이 아실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증인이 한 5명 정도가 돼요. 거기서 그런데 그런 군기를 잡고 있더라고. 속칭 말하는 군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저도 교회에서 재직회를 너무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군기 잡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그 군기 잡는 분이 조색 김이라는데 전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누구냐고. 당신 누군데 우리 교회 가서 뭐 이래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인데 등록교인인 거예요. 등록교인이지 서리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재직회에 들어와갖고 재직인 안수 집사를 폭행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뒷문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데 저를
한 사람이 앞에서 제지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제 목을 귀 잡으면서 한쪽으로 확 끌고 가면서 갑자기 막 사람이 막 정신같이 막 나오는데 갑자기 뭐가 주먹이 빡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어요. 지금은 제가 한 3주 지나니까 얼굴이 지금 굉장히 좋죠. 여기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빨이 부러지고 물론 저 진단서 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코하고 신경에서 지금 제가 3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지금 계속 치료하고 CT 촬영하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 자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고 폴리스 리포터도 나왔어요. 폴리스 리포터도 나왔는데 그 폴리스 리포터는 내가 지금 현재 소송에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형사하고 이거는 형사 폭행이기 때문에 형사 소송이고요. 또한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폭행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이 출동을 해갖고 그게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무산이 되는 바람에 이 50만 불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분위기로 만약에 목사님이 그동안 동원한 사람들 되겠잖아요.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돼갖고 이 50만 불의 집행이 됐어요. 저희들은 땡큐 가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50만 불을 집행을 안 되게 경찰을 불리셔갖고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통해서 그걸 해산시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그렇게 됐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그렇게 큰 일이 생기면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뭐라고 또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너무 참 슬픈 일이 그 다음 예배 시간이 시작됐는데 그 전주에 있던 이런 크다란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고. 그래서 저희들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이게 이제 너무 심하구나. 이제 이건 진짜 이제 건너가 하지 못할 다리를 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오영도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또 추가 내용을 조금 전에 이제 얘기는 하셨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폭행건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도환 담임 목사가 지난 10월 29일 재직회에서 폭력 충돌이 있은 후 이제 경찰까지 출동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죠. 폭력을 당한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일부 장로 그리고 집사 덩치 큰 교인들이 재직회 전부터 포진하고 있는 등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의를 하던 이영훈 안수집사가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뉴저지 장로교회는 주일 팰리세이드 파크와 오클랜드 두 곳에서 예배를 쭉 드려왔는데요. 이날 재직회는 오클랜드에서 열렸습니다. 오클랜드 쪽 재직이 아닌 교인들까지 재직회 전부터 포진해서 재직회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온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재직회 내내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교회 내규에 따르자는 측으로 양분되어서 서로 간의 주장이 맞붙어서 야유도 있었고요. 노예가 파송한 대리 당회장, 즉 조인목 목사는 이러한 그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쌍방 간의 감정이 악화된 채로 마침내 파행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K모 씨는 오클랜드 교인으로 그분의 아내는 교회 유급 직원이고 재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재직도 아닌 교인 여러 명이 포갑적인 언사로 회의장을 험악하게 하는 것에 대한 항의 끝에 그러한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결국은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끝내 회의가 파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돌은 재직회의 안건을 두고 일어났죠. 안건은 김 목사가 부임 시 약속한 7년 재신임 투표하자는 쪽과 김도환 목사 사임 및 분리 개척교회 지원안에 대한 양쪽 주장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폭행 사고의 대략적인 정리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준비한 자료 내용은 저희 나들의 준비해서 알려드렸고요.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저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시면 같고, 그다음에 그 전에 저희가 정말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 내에서 절대로 폭력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어떤 그게 가장 큰 이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그래도 가장 항상 저희 나름대로 내교가 있는데, 내교에 반드시 재신임이라는 어떤 그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역행하고 안 하고 어떤 다른 거는 저희가 참을 수 없다. 꼭 재신임을 열어야 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교회로 저희가 교회에 어떤 헌금이 있는데, 헌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매 상정마다 헌금에 대한 지출 내역, 아니면 매년에 어떤 그 예산 집행 아니면 결산해서 모든 그 재정에 대해서 투명해야 될 건데, 사실 이게 벌써 한 1년 이상, 2년 동안 어르지 않는 거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타 교회도 여러 가지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세 가지 속에서 저희가 보시면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행이 일어나는 것 정말로 저희는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자분들 저희한테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보도자료 파양에 나와 있는 제1차 재신입투표에서 84%의 높은 투표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투표율은 찬성률의 5기이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찬성 재직 모든 그 투표자의 88%가 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1차입니다. 네. 1차. 근데 이번에 2차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정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요. 재직회 하던 날 네. 오클랜드 성전에서 재직회를 한 걸로 들었는데요. 그 오클랜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헬팍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서로 얼굴을 잘 아시는 사이는 아니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헬팍에 있는 교회 한 두 주 출석했는데, 오클랜드 교회에서 재직회를 할 적에 제가 참석을 하면 오클랜드 교회인들이 저를 생각할 적에는 헬팍 교인이려니, 잘 모르는 사람이 가도 헬팍 교인이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헬팍 교인들이 못 보는 교인들을 보면 저분은 오클랜드 교인이려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네. 그러면 그날 재직하는 날 재직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쪽 캠퍼스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인지 아니면 저쪽 캠퍼스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인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그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날 뉴저지 장로교회 교인이 아닌 인근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상당수가 동원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우리 교인들한테 들었고요. 전혀 옆에 서 있는데 타교에서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냥 전화 와갖고 그냥 와서 앉아 있고 투표에 앉아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저 말고도 또 혹시 그런 내용 들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김한욱 장로님 좀 혹시 김한욱 장로님이십니다.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저도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재직회는 재직들이 참석을 해야지 재직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참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날 내가 어거스 보면 아마 한 500명 이상을 왔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재직이 500명이 안 되거든요. 성전에 그렇게 꽉 찬 인원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해 보기는 오클랜드 생긴 이래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왔고 또 중국 동포들을 많이 동원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중국 동포들이 등록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나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완전히 이거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세상보다도 더 못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김한욱 장로님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30년 이상 오시고 저희 교회에서 10대 때죠. 장로님 내니시는 분이고요. 웬만하면 그 예단 원인이 여기 비록 교회가 두 군데 나눠 있지만 웬만한 재직이나 웬만한 교인들은 다 그 친교에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좀 모르는 분이 있을다 하더라도 장로님 같은 입장에서는 수시로 예담원하고 이쪽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재직이라는 분은 다 장로님도 충분히 아실만한 분이신데 장로님도 이렇게 전혀 생명부지인 사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틀림없이 그렇게 동원돼서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 중국 동포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교회 나오는데 교회 우리 온돌방이 있어요. 할머니들 계신 안돌방에 거기에 한 10여 명인가 20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다 중국 동포들인 거예요. 물론 그분들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등록하셨다가 그냥 서리 집사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돼 있는 분들도 있고요. 뭐 서리 집사에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까지 동원해서 나왔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참 너무 참 슬픈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뭐 하나 네. 질문할게요. 그 동영상을 보면은 네. 집사님으로 그 집정되는 그 파란색 옷을 입으신 분이 뒤로 나가셨는데요. 네네. 그때 왜 나가셨어요? 그때? 예. 항의하러 나가신 건가? 아니면 네네. 싸우러 나가신 건가? 오케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제 그 동영상도 우리 기자님들한테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갑자기 재직회를 하던 와중에 한 젊은 집사가 일어나서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뭐라고 질렀냐면 당신네들 투표해서 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지, 말이 많은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큰 소리를 막 중간에 질렀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봤더니 누구냐 했더니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한 25년 됐는데 제가 청년부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 청년부의 자매의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정란 자매인데 자매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뒤로 나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로비하고 바깥쪽으로 나가갖고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까 너무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좀 보자고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로 저희 성전이 굉장히 커요. 새로 지었다 보니까 문을 딱 나가는데 가드들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나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저를 팍 밀치는 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득치가 진짜 저의 2배가 돼요. 뒤에서 목을 감았는데 제가 안 보여요. 진짜 이 카메라가 뒤에서 찍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제가 파란색 옷 입으니까 눈에 확 띄어요. 그냥 눈에 확 띄어요. 파란색, 다른 사람 파란색 안 입었으니까 확 띄는데 딱 감싸는데 제가 안 보여요. 그래 감싸고 끌고 로비의 공간으로 한쪽 확 밀고 가면서 그냥 갑자기 막 이러다가 갑자기 주먹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들이 폴리스 리포트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다 잘 써 있고요. 동영상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부정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상대방들은 싸우려고 오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 보신 그거 분들 아니에요. 있어요. 그 상황에서 절대 그거 아니고 집사님 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당연하죠. 상대방에는 뭐 어떤 관계인지는 파악이 앞서. 예, 그런 상황들이 왜 그랬느냐 보니까 이 가드를 세운 사람들이 완전히 신출들만 세운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뭐 제주기 때는 가드를 세운 적은 없었죠. 세운 적이 없었죠. 가드를 시큐리티라는 명목으로 교회에서 혹시 상식적으로 세우나요? 가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요. 누가 발표를 했어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모 집사가 해당 간사한테 저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세워진 거냐 했더니 카톡이 왔어요. 카톡은 나중에 그것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대리 당회장 조인묵 목사가 임명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내용이 왔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물은 거예요. 당회 서기한테. 당회 서기도 알고 계시니까 자기는 그렇게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드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그 친구의 관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하고 벌써 25년 동안 정이 쌓인 거를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름 부르면서 나가는데 갑자기 귀를 확 막아쓰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 그런 청년부터 25년 정이 쌓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전혀 생출인 가드를 세워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착오를 해보고 있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앞에서 무조건 막아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겠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PPP에 대해서는 네. PPP를 받을 때에는 네. 전년도 네, 전년도 세금 보고를 근거로 네, 이게 파타임이 됐든 네, 그 하루를 일했던 네. 일을 일했던 간에 네, 네. W2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근거로 해서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네,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전년도 근데 거기에 그 했을 전년도에 일하는 분들 세금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그 근거로 나왔다는 그것이 근거가 있는지. 그게 지금 공식 사이트에 34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34명이 전년도 일을 하지 않았고 W2를 보고하지 않은 사람이 일단 근거가 있는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파타임 학생들까지 집어넣어갖고 그렇게 됐다고. 근데 문제는 이거 내용을 저희들도 이제 이 PPP에 대해서 내용을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전문가를 물어보고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신청은 문제가 안 됩니다. 신청은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되나? 탕감에 있어서 문제가 돼요. 탕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는 탕감할 때 보통 아까 보시면 한 가지 혹시 좀 궁금점이 안 느끼셨어요? 어떻게 19만 9천 불을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안 생기세요? 하려면 뭐 30만 불, 40만 불 하지 왜 19만 9천 불 했을까? 저희들도 몰랐어요. 20만 불 이하로 하면은요, 자료가 필요 없는 그냥 속기록하듯이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20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 쓰고 19만 9천 아예 맥시멈까지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19만 7천 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알고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냐 추적해 가면서 아까 같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담임 목사님까지 재정 서류에 거기에 사인했다는 걸 알면서 이게 김도환 목사님이 본인의 PPP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저희 교인들을 그동안에 1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고 농락하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했나? 이런 결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죄가 드러나면은 저희들은 그래서 몇 번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김도환 목사님이 무릎 꿇고 자기 잘못했다. 진짜 우리 성도들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용서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바라는 그거하고는 목사님이 너무 반대의 길만 걸어가고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멀리 오셨습니다. 뭐 네. 설명들은 뭐 여기 다 나와 있고요. 네.
그 추후로 궁금한 거는 저희한테 연락해서 네.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결과적으로는 요구하시는 게 이 임기제를 다시 뭐 복권 회복하고 뭐 어떤 여기 요구하시는 것들을 담임 목사가 다시 이렇게 다 환원하면 다시 정상적인 목회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다시 목사님과 목양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심을 투표해서 아니니까. 재심을 투표해서 당선이 되면 예. 또 당연히 저희는 그 법에 따라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되면 또 그러니까 예.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건 담임 목사 퇴진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퇴진은 원하지 않는다. 법대로만 하면 우리는 목사로 목양을 받을 충분한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거기서 제가 확실하게 대답드릴게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똑같은 질문을 노회에서 오신 목사님도 물으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재신임에서 목사님이 되시면은 거기에 불만 없이 따르시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 그때 한 10명 있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희들이 맞습니다. 저희들 아무런 불만 없이 교인들이 원한다면 교인들이 목사님을 3분의 2 지지하고 교인들이 원한다면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대답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네. 뭐 지난주에 이제 분립 개척 재정 지원 이것도 수십만 불을 요청을 하셨고 예. 또 여러분들이 몰랐던 반주자 소송권이 수년 전부터 있었던 네. 사태가 공개가 됐고 또 정부 연방 정부에서 하는 코로나 PPT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 조작도 드러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어요. 네네. 네, 일반 회사에서도 사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PPT 서류 조작은 지금 알고 있기는 연방 IRS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털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거 드러나는 회사들은 지금 엄청난 과징금과 함께 관련자들 다 구속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죄이고 PPP 서류 조작은 우리 연방 정부에서.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사실은 더 이상 이 목양 체제로는 더 이상은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기자회견 자체 성격을 놓고 볼 때. 지금 뭐 어느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오늘 기자회견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줄거리는 제가 알고 갔고요. 좀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왜냐면 이거 계속 갑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저희도 이런 일을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 분노가 있고 여기서 다 털어놓으시려면 한두 번도 없으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본래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그 길이 그게 항상 그 쉽지 않고 외로운 길이고 그 교회 성도들 속성상 그 마음은 그쪽에 가 있어도 아마 참여하고 그런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은퇴 장로님은 계시지만은 신무 장로님은 여기 지금 집사님들의 그 그룹에 합류하지 않으셨죠? 그게 지금.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교인들 중에서 한 얼마만 정도가 지금 집사님들이 하시고 있는 이 일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지킴이 모임에서 저희 그동안 담임 목사님의 일탈 행위라고 보는데요. 그 행위를 좀 막기 위한 그런 모임이 이제 카톡방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 교회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지킴이방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했거든요. 거기에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이 약 250여 명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 목사님 지지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꽤 많은 분들이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라고 본인이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본인이 제정한 규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킴이 방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사실 그동안에 한 2번 정도 저희가 그 청원서나 이런 거를 각 교인들마다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320명이 넘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지킴이 방에 있는 250여 명의 인원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들이 의지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꽤 많은 인원이 지금 동참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저 기자분이 하셨지만 목사님이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분열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또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든 재정 관련해서 의문점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불신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빈다 그러면 재신임 투표를 통해서 가결이 된 이후라도 저희가 그런 용서를 비는 과정을 통하면 저희가 분명히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재신임 투표를 저희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법대로 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에 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교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용서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금 그 말씀은 네. 재신임 투표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고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윤도환 목사님께서 지금껏 있었던 잘못한 행동에 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목회를 같이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건 얘기가 다르죠. 그건 다르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는. 지금 하나만 더 350명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게 그 수가 전체가 몇 명 정도인데 350명이라고 그건 제가 지금 그 출석 인원이 현재 한 600여 명 왔다 갔다 합니다. 다 합쳐가지고 양쪽 다 합쳐서 청년까지 다 합쳐가지고 참고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은요, 요 분립 개척안을 하기 전에 김도환 목사님이 모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도환 목사님이 걔들한테 전화를 잘 하세요. 해갖고 설명을 하면서 요 50만 불에 대해서는 자기가 따라 나가는 사람이 150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김도환 목사님이 자기를 따라 나가는 사람이 150명이 되는데 그 사람이 그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50만 불을 받아가는 거니까 집사님도 동참해달라고 전화가 오셔갖고 저희 카톡방에 한번 오픈이 돼갖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도환 목사님이 아주 명확하시거든요. 본인이 글쎄 150명이 될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본인이 최대한으로 뽑은 사람이 150명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막상 오픈된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100명? 100명 되면 맞나? 50명? 그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 했을 때 한 대략 350분 정도가 사인을 해주셔갖고요. 그때부터 김도환 목사님이 재신임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면은 안 되고 쫓겨나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더 이상 적이 없으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저희가 와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말로 이 기회를 통해서 원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랬듯이 어떠한 택이라도 절대 폭력적인 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저희가 담임 목사로서 약속한 내규에 있는 재신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재신임이 저기가 기한 날짜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1일이 지나서 어떤 또 계속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사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연말 정도까지는 모든 것이 재심 투표가 끝나야 우리 교회도 그렇고 물론 되면은 목선이 되면 저희도 따르는 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저거를 합시다. 물론 구체적으로 재정에 대한 재직회는 열어야 되겠다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폭력 사태는 없어야 되고 재심 투표는 반드시 연내까지 꼭 실시되어야 된다 하는 연례 행사표에 보면 재심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월 22일이 재신임 날짜였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예, 당의 결의. 근데 그거를 그냥 스킵해 버리신 거예요. 스킵해 버리시고 느껴서 제가 뭐든지 이 기자회견을 이게 하시는 그 모임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일단 저희가 연합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얘기하죠? 기자회견은 지금 연합선교회 이름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합니다. 뉴저지 장로교회 그러니까 연합선교회라 그러면요. 1남 선교회장님, 2남 선교회장, 3남 선교회장이 있고요. 1여 선교회장님, 2여 선교회장님. 그래서 연합선교회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치시고 저희 또 참석하신 분들 같이 좀 단체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도 단체 사진 한번 찍죠. 요거 단체 사진 찍고요. 식사 좀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